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임상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JP 모건도 쓸어담는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대장주 탑3 오늘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구독자가 2만 명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들 보시고 영상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임상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정리해 줄 텐데 그 이전에 우리 증시 방향성을 좀 더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입니다. 근데 이제 옵션가를 확인을 했는데 옵션가에서 아직 저가가 찍힌 흐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풋옵션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저가가 안 찍혔기 때문에 보통 저가가 찍힌 쪽으로 상방이 나오거든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콜이면 상방, 푸시면 하방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 옵션가가 찍히지 않았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주가 12월 15일 부채 한도 협상이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풋옵션이나 콜옵션이나 방향성을 안 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방도 하방도 아닌 상태로.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은 제가 계속 횡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글로벌 하케였습니다. 바로 SIT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기업 SITC에 출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11월이고요. SITC라는 게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얼마나 약을 잘 만들었는지 발표를 하는 자리예요. 그게 SITC고 이런 학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돈이 많은 제약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자, 얀센, 존슨앤존슨, 사노피 뭐 이런 돈 많은 제약사들이 투자를 작은 제약사에 해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제약사들은 작은 제약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약사들이 SITC나 뭐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ASCO라든가 아니면은 ESMO라든가 이런 학회에 나가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 약을 수출하기 위해서 참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사갈 사람들 또는 투자할 사람들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ITC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출격을 했었었는데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면역 항암학회 SITC에서 항암 신약 임상 결과를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이미 우리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전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ITC는 면역 항암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로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비대면 대면으로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세포를 활용한 항암 신약 물질 임상 결과가 주목이 되고요. 일단 면역 세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NK 세포, T 세포, B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있는 거고요. 어떤 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 또는 자가 면역 세포를 이용한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항암 신약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이중항체 항암제라든가 항암제를 정말 잘 만들어 온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ABL503과 ABL111 전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요. ABL111은 글로벌 파트너사 아이맵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T세포를 활용하는 활성화시키는 후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데 면역 T세포가 뭔지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항상 해드리는데 면역 세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안에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T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NK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세포 이렇게 있는데 이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T 세포 같은 경우에는 대량 배양이 쉽습니다. 대량 배양이 쉬워서
사실상 많은 제약사들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 때 T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를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T세포를 배양할 때는 수지상 세포를 같이 배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귀찮다는 부분이 있고, NK세포는 자가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배양하면 돼요, NK세포. 근데 대량 배양이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대량 배양을 할 때 대부분 T세포를 가지고 대량 배양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T세포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세포를 증식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과 암세포 표면 단백질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항체 후보 물질로 독성 없이 환자 면역력을 끌어올려 치료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중항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항암제, 이 암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폐암이더라도 이제 뭐 이런 폐암이 있는 거고 저런 폐암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모양의 폐암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거를 이중항체라는 거고, 예를 들어 세 개 다 잡으면은 삼중항체겠죠. 현재로는 이중항체까지만 나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오 이뮨텍, 매드팩토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SITC에 참가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내용을 넘어가냐면 SITC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SITC를 말씀드렸냐? 이 SITC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학회 임상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제 이 또는 학회에 대한 이제 계획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텐데 아마 안 보이신 분들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드디어 2022년 임상에 대한 또는 학회에 대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21년도 이제 계획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2022년 내년도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립니다. 보시면 40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진짜 별 5개입니다. 이게 별 5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SECO 버리세요. ENDO 버리세요. 뭐가 중요하냐? AACR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미국 암학회입니다.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건너뛰어서 AACR 바로 미국 암학회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정확히 1월 10일에서 1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AACR이 4월 8일부터 4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ASCO 미국 종양학회죠. 이게 암학회나 종양학회나 결국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게 그건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오 USA까지 이어지면은 이제 이 학회 랠리가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JP 모건, 그 다음에 AACR, ASCO, 그 다음 마지막이 바이오 USA. 그리고 이제 쉬다가 어디로 점핑하냐? ESM으로 점핑합니다. 유럽 종양학회. 점핑했다가 SITC 밟고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2023년 또 JP모건 컨퍼런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매년 이런 스토리, 매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학회 랠리가 시작이 됐고, 그 진짜 가장 강한 별 5개짜리 학회인 1월 10일, 13일 열리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SITC에 이어서 이제는 JP모건 컨퍼런스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JP모건 컨퍼런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JP모건 컨퍼런스가 왜 중요한데? 아니 뭐 대단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0년도에 누가 정리를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 2020년도 기사고, JP모건 컨퍼런스는 정말 오래된 학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 2018년, 17년 기사를 보든 안 보든 어쨌든 간에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별 5개예요.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매번 별 5개니까 여러분들은 2018, 17, 19, 20, 21, 22 아무런 상관없어요. 매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왜 JP모건 컨퍼런스를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한미약품의 신화가 시작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2020년도에도 열렸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50개 국가
1,500개 기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행사고요. 참석 인원은 약 12,000명. 컨퍼런스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미팅 수는 15,000건 이상입니다. 물론 이번에 대면이나 비대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컨퍼런스는 헬스케어 사업 관련 비즈니스 장이다. 세계 각국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동안 진행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를 하고 업체 간 또는 투자자와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안에서 기술 수출, 투자 거래 등이 성사가 된다는 거죠. 유독 돈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약을 팔아서 3천억, 4천억, 5천억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많게는 몇 조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자리가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냐? 2015년 한미약품이 잭팟을 터트리면서 컨퍼런스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미약품은 신약 후보 물질인 퀀텀 프로젝트를 컨퍼런스에 소개한 다음에 같은 해 11월 5조에 이르는 역대급 기술 수출을 이끌어냈습니다. 5조라는 거는 제약바에서 어떤 수준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기술 수출을 6천억을 했다. 그럼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5조다.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술 수출이다. 역대급 기술 수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제약바이오의 이 선진국으로 정말 인정해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5조의 이제 수출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도 않던 한미약품이 점상을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의 실화가 완성된 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매우 중요한 연례 행사, 또 언제 5조 가량의 잭팟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계획 또는 기술을 확인하며 R&D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뭐 R&D 방향이고 뭐고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고 기술 소출, 내가 만든 약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기술 수출을 왜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말 그대로 만드는 법을 파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약을 만들었으면 이 A 약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아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파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그 약을 팔면은 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들이나 알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이제 작은 회사다. 정말 작은 회사에 관심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브랜드 가치가 낮으면 당연히 안 팔린다. 가치도 낮게 팔리는 거고. 하지만 미국에는 또는 해외 유럽에는 삼성전자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노피, 뭐 아니면 얀센, 뭐 아니면 화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막 몇백 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말 그대로 브랜드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약을 얘네 이름 만들었다. 그럼 매출 그냥 1조 때리고 몇백억 때리고 몇천억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우리가 팔아서 매출을 조금 낼 바에야 차라리 저 돈 많은, 흔히 이걸 빅파마라 그러거든요. 돈 많은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을 빅파마 제약사들한테 우리가 돈 팔자. 5천억 받고 팔고 4천억 받고 팔자. 아니면 뭐 2천억 받고 팔자. 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돈 받아서 더 좋은 약 또는 더 좋은 성장을 이루고 나중에 우리도 제2의 산업비, 제2의 화이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뭐 의지가 없어서 또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정말 유출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건데 현재까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2022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발표난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표 날 때마다 정리해드릴 거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어디냐?
바로 파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맵신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맵신은 거의 매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익숙할 거고요. 보시면은 파맵신이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가를 하니까 좀 의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꾸 뜨네. 됐습니다.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1월 10일 날 열립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 참가한다고 6일에 밝혔고요. 행사에 파맵신 유진산 대표가 직접 참여해 투자자와 현장 미팅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 돈을 받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사의 항체 치료제 올렘베시맙과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투르다의 병용 투여 일상에서 확인된 효능 및 임상 이상 계획을 알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파맵신이 약이 그 골수 유래 이제 세포를 뽑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항체 라이브러리 기술과 면역항암제 PMC309 이게 PMC309가 아마 이 골수 유래일 겁니다. 그래서 퍼일신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파트너 이벤트와 올해 대면 미팅이 가능해진 바이오텍 쇼케이스에도 참가를 준비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뭐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은 발표된 기업이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SITC 면역 항암학회도 참가를 했던 기업이고요. 실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은 약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는 뭐냐면은 약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 이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인 거죠. 하지만 효능이 더 좋은 거다. 근데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뭐냐 말 그대로 세계 최초입니다. 처음 만드는 약 이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라고 하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가 더 기대감이 크냐면 신약이 더 기대감이 큽니다. 왜? 전 세계 아직 나오지 않은 약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만드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만드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오 이뮨텍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발표를 했고요. NT 이 성과, 이 항암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증폭을 유도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네오 이뮨텍이다. T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세포 중에서도 NK세포, T세포, P세포 중에 T세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미팅을 해서 뭐 기술 수출을 하든 투자를 받든 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SITC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이미 항암제에 대한 이 대장암과 췌장암 사실상 대장암, 췌장암이 난치암입니다. 왜 난치암이냐라고 한다면은 특히 췌장암은 이제 우리가 암 중에서도 거의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딱 열어보면은 췌장암 보통 4기입니다. 거의 4기째에서 발견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췌장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췌장암 우린 난치암이라 불러요. 췌장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이자라고 부르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당뇨라든가 이런 인슐린을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에 암이 생겨버리면은 뭐 주변으로 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여러 군데로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인데 그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임상 2A, 그러니까 임상이 2A가 있고 2B가 있습니다. 이상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2A가 뭔가, 2A, 2B상 두 개로 나뉜 임상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된 교모세포종 대상 병용 임상 일상 연구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어서 헬스케어 주요 행사인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사업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임상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현재 이제 이 가장 앞선 임상 기관, 임상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향후 신약 개발 전략을 논의 중이고 1월에 개최되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빅파마들 아까 돈 많은 제약사들을 만나는 사업화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암세포 및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의 증폭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증폭을 유도하는 물질을 체내에 T세포의 수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및 림프구 감소증을 보유한 환자에서 T세포를 증폭 및 활성화시키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고, 면역관문 억제제를 포함한 다양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통한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고요. 그 면역세포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발동이 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공격이라는 신호를 하고요.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해서 공격을 그만둡니다. 근데 이제 면역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암세포가 들어왔을 경우에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근데 공격을 했는데 암세포도 뭐가 있냐면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공격을 보냈는데 얘가 그만을 보내니까 면역세포가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이 상태를 면역 관문 상태라고 부르고요. 이 면역 관문 상태를 풀어주는, 실제로 진짜 암을 공격을 막은 상태를 다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어렵지 또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면역 항암제죠. 그래서 지금 이 네오 이뮨텍이 JP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암, 췌장암이라 얘기했지만 뇌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4세대 면역 항암제 네오 이뮨텍은 뇌암에 대한 화학 방사선 치료와 자사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항암제 병용 임상 1상 데이터를 미국 신경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모 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메이오 클리닉의 캠페인 박사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방사선 표준 치료만을 받은 환자는 1년간 절대 림프구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지는 상태가 유도가 됐지만, 이 네오 이뮨텍의 항암제를 병행한 모든 환자들은 정상 레벨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한 수치가 관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T세포를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면역 항암학회에서 발표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생존율이 기존 표준 치료에 대비해서 약 25% 대비 증가했고, 약 94%의 생존율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T세포의 하나인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 T세포인 TSCM을 증폭시킨 결과가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는 막 공격세포가 있고 기억세포가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기억 T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암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좀 치료하기 힘들던 뭐 췌장암이나 대장암까지도 치료를 하는 항암제를,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근데 뭐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라는 거죠. 기대감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오 이뮨텍을 보시면 차트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맵신도 바닥에서 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 관심을 좀 둘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번에 참가합니다. 이번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신테카 바이오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신테카 바이오는 그러니까 이제 참가합니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어요. 네, 작년에 참가했고 꾸준히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작년, 재작년 계속 참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사가 작년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6일 기사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메인 주제는 AI 바이오다라고 하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내 AI를 이용해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후보 물질을 확인하고 하는 기술력을 가진 게 몇 개 없는데 정말 유일한 신테카 바이오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신테카 바이오가 참가를 했고요. AI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 딥러닝, 행동과학 이런 이 주제를 다뤄서 JP 모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테카로 참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참가를 해서 뭐 어떤 기술을 만들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선 정확히 이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신테카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테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완전 관해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건데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발굴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이 STB-C017이 면역 관문 억제제 이종과 병용 투여 시 완전 관해를 유도하고 장기 생존 효과를 높인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한 AI 신약 개발 기업 신테카 바이오가 뭐다? AI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AI 플랫폼 딥매처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막 발견한 게 아니라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AI 플랫폼을 AI가 돌려가지고 AI가 찾아가지고 만든 후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STB C017. 이걸 굳이 사람이 찾을 필요가 없다. 효능이 있어 보이는 거를 AI 싹 돌려놓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까지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신데카 바이오가 딥매처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AI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도출한 아이디오 그리고 TDO 이 두 개를 이제 이중제어할 수 있을 만한 후보 물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이디오와 TDO는 이 종양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효소고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면역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세포들이 활동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 치료를 억제하는 게 아이디오 TDO인데 그거를 STBC017이 대장암 세포주가 이식진 G 모델에 한번 해보니 상당히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이 좀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투여받은 G 중에서 60% 이상에서 완전 관해, 완전히 이제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를 이제 만들었다. 이번에 STB017, C017 이번에 그 신데카 바이오가 AI 플랫폼을 통해서 뽑은 후보 물질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분당 차병원 전홍재 암센터장 김창 교수팀은 최근 신장암, 간암, 흑색종 등에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기 시작한 옵디보와 여보의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내성을 극복하고 치료 반응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무적인 결과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AI로 조금 더 좋은 약,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약, 조금 더 임상 결과가 좀 더 이제 승률이 높은 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데카 바이오는 뭐다?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정말 효능이 있을 것 같은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까? 좀 승률이 높은 임상 결과가 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걸러낸다. 뭐 누가? AI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차세대 제약 바이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데카 바이오는 이미 상한가를 갔어요. 이 영향으로.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갔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관심을 계속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계속 두고 주가의 흐름을 따라갈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올려드릴 때 모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종목으로 무료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갤럭시입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100% 무료고요. 검색을 하실 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설치 100% 무료로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어플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습니다.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이게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랑 싹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리얼 추천주는 이미 제가 12월 8일 종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월 8일 종목이 뭔가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무료 카톡방을 또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하고 싶으면은 여기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은 수익이 났나요? 11월은 수익률이 70%였고요. 23%, 15%, 뭐 31%, 19%, 11%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시장이 좋은 12월 수익을 좀 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 종목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 꼭 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을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으니까요. 꼭 장 시작 전 시황 보셔라 말씀드리고 그 옆에는 급비 자료, 그러니까 테마주랑 기술적 분석이랑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뭐 뒤에도 보시면 테마주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종목부터 시작해서 시황, 매매법, 강의 자료, 테마주 다 정리해 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만 명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주변에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